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자, 2시간 반인데, 지금, 특별법 제가 아마 강의 진도 계획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청, 물권, 계약. 이 순서로 할 건데, 특별법은 지금 나눠드린 문제가 있어요. 40문제짜리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될 건데요. 실제는 이 문제가, 우리가 그 기본반에서 사용하는 그 모의고사, 아니죠. 기본반에 사용하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예상문제집. 예상문제집에서 다시 내가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40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요걸, 해설을 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민총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민총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중 이론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론 있죠? 우리가 이론을.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앞으로 풀 거거든요. 또 동영할 때도 풀고. 그래서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반에서는 원래 7, 8월 달이 문제풀이에요. 예상 문제풀이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시간 반에는 기본 이론반을 제가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지금 요건 특별법 형태의 문제인데 모의고사 형태로 갖다 놨거든요. 40문제를 쭉 정리가 됐는데, 얘는 왜 문제가 번호가 없지? 나는 번호가 붙었는데, 원래 이런 안 붙었어요? 근데 왜 번호가 어디 잡아먹었어? 1번만 번호가 있네? 나머지는 다 번호가 어디 가버렸네? 자, 그 번호를 내가 붙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1번 문제인데, 지금 40문제만 내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골랐지만, 제가 이거 2시간 반이든 기본반이든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출문제를 같이 올려서 답지를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다가 같이 올릴 테니까, 지장 없이 할 테니까. 자, 1번 봐볼래요? 요것만 보세요. 알겠죠? 요것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주임법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특별법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미등기 동그라미 쳐볼래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모두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미등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라고 하는 거 있죠. 무허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쓰다가 쓸 공간이 없으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1번 해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집어넣어도 돼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1번에 미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어요? 허가 건물도 가능하다라는 거 있죠. 미등기 무허가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일시사용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되는 거고, 일시사용은 주임법도 안 되지만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상임법도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여관 같은 경우 있죠.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조심할 건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요건요, 원래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이걸 주거용으로 바꿨죠. 주거용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임대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뒤집어 볼게요.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을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나중에 이걸 주거용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해되죠? 그러면 사무실에 어떤 임대차 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수순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 명의 신탁자 생각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명의 신탁자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명의 신탁 있잖아요.
갑이 있고 부동산을 을에게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그럼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수탁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명의수탁자. 그럼 이게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진짜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요게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유효이면 자,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내부적으로 요 둘 간의 소유자. 내부적으로요. 내부적 소유자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돼요. 갑이.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 수익하거나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 그럼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대내적, 대외적이라고 해야 되죠. 대외적.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을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불법으로 침입한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직접 다이렉트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갑이 아니 을이 소유자니까 물청을 예를 들면 갑이 물청을 행사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대위해서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직접은 안 되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대위 청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도 내부적으로는 뭔가 갑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몇 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기역, 디귿, 니을이니까 기역, 디귿, 니을 3번을 정답으로 갖다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를 한 번 정도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 한 번 정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일시사용이에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2번. 자, 여기 번호가 2번이에요. 2번.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주택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은 자, 임차인의 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거죠. 요게 정답이 됐네요. 1번이. 이건 뭐냐면 주택은 꼭 임대차는 현실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 점유도 되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간접 점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간접 점유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하나 좀 기억할 건 요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명의신탁을 할 때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는데 갑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럼 원래 임차인이 뭘 가꾸면 인주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소유자가 A로 바뀌었을 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전차를 한 거지. 전차를. 그러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을일까 병일까? 병이 들어가 살고 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 현실적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직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죠. 간접 점유자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대항력은 인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주를 요 을 앞으로 할 거냐 병 앞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주인법이든 상인법이든 이건 같습니다. 주인 상인이 그럼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 앞으로? 이 사람이 아니라 요 병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돼. 인주가 되어 있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A라는 사람에게 소유자를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 인주가 없죠. 인주가 없어도 요 직접 점유자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요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요 간접 점유자. 그래서 실제는 현실적 점유가 아니라 간접으로 점유해도 대항력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표현 방법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요걸 하나 같이 기억하는데 누구 앞으로 일단 임차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주 앞으로는요. 병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같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그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올라가 보면 2번에 자,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글자 보인가요? 네, 상당히 조그맣게 됐는데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 신고를 할 때에는 다가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원만 기재하면 되고 동호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다가구는 지번이 정확하면 되죠. 다 세대는요.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다가구냐 다세대냐 그걸 구별하고 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 대항력의 효력 발생이고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존속 요건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대항력하고 요거 우선 변제. 자, 요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임법에 인주확 이렇게 외워버릴게요. 주민등록, 목적물 인도와 주민등록 요거 확정일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또 어디로 가요? 상가 건물 확을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들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이건 항상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상가가 경매 뭐가 된다 그랬죠? 개시 등기가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그 요건이 여기서 갖춰줘야 돼요. 여기서 갖춰줘야 돼. 이 전에. 그 다음에 얘가 언제까지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야. 계속은 언제까지요? 여기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요 요건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존속 요건이죠. 존속되고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립 요건, 존속 요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법인 동그라미. 법인도 임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법인은 원래 법인입니다. 법인은 주임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이 안 돼요. 법인 자체는. 근데 이제 우리가 LH공사 같은 거 있죠? LH공사. 이 랜딩 하우징이에요. 그죠? 토지 주택공사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방공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SH 서울 하우징이라고 해서 여기 서울 하우징은 지방공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등록된 기업체가 있어요. 중소기업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법인 안 된다. 요 법인에 대해서는 누구는 적용돼요? 상임법 있죠. 상임법은 아예 법인 자체가 적용이 돼요. 상임법은 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둘 차이가 있다는 걸 정리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정말 잘 나와요. 이게 토지가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갑의 겁니다. 그럼 건물도 누가 된 거예요? 요것도 갑이 되는 거예요. 건물 다.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여기에다 당연히 임차인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대차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와 요거 돼지라고 할까요? 돼지와 플러스 그다음에 건물을 누군가가 양수했어요. 양수인. 그럼 요 소유자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면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안 받아요? 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승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토지와 대지가 같이 넘어간 거니까 건물하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대지만 경매가 넘어갔어요.
대지만. 그럼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안 받아요. 대지만 넘어갈 땐. 그 대신 경매로 넘어간 거잖아. 그럼 대지에 경락대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오케이. 경락대금. 그럼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는 받아요. 임차인이. 예,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우선 변제는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데리고 요 승계는 안 된다는 거. 경락대금으로도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하나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참 잘 나와요. 지문 자체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5번의 임차주택의 대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지만 경락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지만 밑에다가 뭐 써놔요? 우선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거기 대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대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두 개니까 같이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됐죠? 그럼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됐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계시라는 거. 자, 이제는 두 번째 한번 가보고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 3번. 왜 그러냐면 답지가 나갔는데 답지하고 안 맞을까봐. 여기 3번. 자, 틀린 거다라고 돼 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돼 있어요. 자, 미등기 동그라미 무허가 주택 주임법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상임법은 돼야 안 돼요. 예, 상임법은 절대 안 됩니다. 상임법은 상가 건물 상임법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미등기 무허가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법인 나오죠. 여긴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 원칙을 넣는지 아시겠죠? 중소기업이나 LH공사라든지 그 지방공사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되는 거고. 자, 적법한 임대권은 누구라고 했죠? 신탁자. 가진 자로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자,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4번에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된다.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라는 걸 같이 구별을 좀 하고 계세요. 미등기 전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뭘로?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봐봐요. 이후에 뭐가 들어온 거야? 임대차가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을 임대차한 후,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무실을 임대차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된다고. 근데 원래 사무실이었던 애가 주거용으로 바뀐 다음에 임대차가 된 거지. 그럼 얘가 실제는 임대차 할 때 뭐였어요? 주거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 시점,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그 임대차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용도 요거 나옵니다. 공부상 용도, 그럼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 용도로.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가지고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구별하고 계시라는 거. 자,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2번, 아니 3번인가요? 정답이 된 거고요. 자, 4번을 가볼게요. 요게 4번 문제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인 플러스 뭐예요? 인주,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 있으면 언제부터예요? 다음 날. 문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 아까 나눠줬을 건데 모의고사 문제가 따로 있어요. 없으면 하나 달라고 하면 돼요. 데스크에서. 항상 줄 때 안 주더라도 챙겨 갖고 와야 돼요. 자기 걸 갖고 와야지. 자, 하나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인주.
다음날 뭐라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있는 거예요. 다음날 0시부터. 자,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보이죠? 주민등록 보여요? 인주하는 게 요거예요. 인주하면 계속 뭐라고요?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존속돼야 돼요? 오케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특별법은 4개만 맞히면 돼요. 4개만 맞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5개 맞으면 덤으로 하나 얻죠. 그리고 저기 물권에서 하나 틀려도 된다고. 어려운 부분에서. 공동조당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인주가 된 거죠. 인주가. 그럼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족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예, 가족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상실이 돼버립니다. 절대 이전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건 있어요. 가족은 그대로 가족은 남아있죠. 남아있고 누구만 빠졌어요? 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항력이 있죠. 왜냐하면 가족은 남아 있으니까, 가족들은. 그래서 임차인 빠지더라도 가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자, 3번 주택 양수인이 누구예요? 양수인이요. 신소유자. 양수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면제를 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임대차가 2년이거든요. 근데 1년 살았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난 지금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잖아. 낙찰자에게. 근데 난 싫다 이거야. 나갈란다. 그럼 중간이라도 배당 신청해가지고 배당받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꼭 2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지금 얘가 한 1년 살았다고. 근데 중간에 이 집이 뭐야? 경매로 넘어가 버렸지. 그럼 낙찰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있다는 거야? 인주가 있어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항할 수 있죠. 한 1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싫다 이거지. 난 나갈란다 하고 얘가 배당 신청을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을 해서 청을 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경매가 돼버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면제로 받을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입주와 전입신고란 주택의 소유자가,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택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원래는 주택의 소유자니까 인주가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집의 소유자. 그럼 여기가 인주가 되어 있죠. 그럼 요 인주는 소유자로서 인주가 된 거잖아. 소유자로서. 그죠? 소유자로서 인주가 됐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집을 이렇게 팔았어요. 을에게. 매매로. 그리고 여기서 인주가 돼 있다가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는 소유자죠. 그럼 여기서부터 임차인으로 가는 거야.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여기는 소유자잖아.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얘는 눌러 앉겠다는 거지. 임차인으로. 그럼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판례가 요 양수인 있잖아요. 을 앞으로 뭐가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날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이게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임차인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임차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했다 보이죠? 다시 임차한 거야. 그럼 소유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예, 임차로 바꾼 거지. 그럼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 요 양도인 있죠? 양도인 누구야? 여기서 양도인이. 다시 주택 소유자가 누구냐면 가. 그 다음에 매도했죠? 매수했죠? 그럼 이건 뭐야? 을. 그럼 다시 임차하잖아, 갑이. 그럼 주택의 양도인 누구야? 오케이, 갑이에요. 갑이 최초로 전입신고하는 이 길.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누구야 돼? 여기가. 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을. 그죠? 을 뭐라고 해? 등기 다음 날이지. 다음 날이 이 길입니다. 예, 이 길부터 대항력을 갖는 거지. 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얘가 등기를 가진 다음 날부터 임차인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요 판례도 좀 잘 나오는 판례예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5번. 5번 요거 지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판례 중에 원래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렇게 올바르게 했어. 근데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킨 거야.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수정 요구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수정 요구. 요구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대항력이. 그래서 요걸 하나 구별을 해서 판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는 거, 수정 요구했다라는 거하고 좀 구별이 달랍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한 거죠. 그렇죠, 잘못 기재를. 여기는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임차인. 수정을 요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직권 말소 이의 절차 보여요? 자, 이의 절차 직권 말소죠. 이거는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 전입신고가 됐어요. 된 다음에 자, 여기서 공무원이 자, 여기 전입신고된 거를 직권 말소해 버렸어요. 주민등록 일제 정의기간 같은 거 직권 말소한 다음에 여기서 직권으로 회복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가 뭐냐면 이 절차를 통해서 회복됐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권 회복이면 언제예요? 그 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얘는 뭐예요? 소급하여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봐. 직권 말소 여기서 회복이 됐어. 여기서. 그럼 직권 회복이면 여기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의제를 제기해서 소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급에 가서 여기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걸로 취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직권 말소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직권 회복이냐 이의 절차냐 이게 중요해요. 이의 절차가. 그래서 요 공무원들은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 됐죠? 그럼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3자, 요 선의 별표시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의 절차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의 절차. 근데 이의 절차가 없이 직권 회복됐다 그럼 달라져요? 그럼 직권 회복되면 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알아듣죠? 이의 제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직권 회복은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요 5번 판례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판례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요거 이해되죠 여기? 요거 직권 회복이면 그때부터 이렇게 생기니까 누구에겐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는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없고 여기는 선의 3자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가 있고 이거 소급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의 절차인지 직권 회복인지 요거 좀 잘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 판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요 판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위에 거, 요 공무원 요거 차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다 총 4개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요. 자, 그래서 지금 몇 번 풀었죠? 4번인가? 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한번 봐봐요. 여기다 5번 써볼게요. 5번. 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역시 틀린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주택의 인도시. 자, 인도할 때 현관 열쇠를 인도했다고 해요. 우리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도할 때 열쇠를 준 거죠. 열쇠를. 현관 도어락. 그죠? 도어락이라고 맞죠, 이게? 영어가 약하니까. 국어는 잘하죠, 이제. 자, 인도시에 현관 열쇠를 인도했거나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줬다. 이건 뭐로 본다는 거야? 인도로 보는 거지. 우리 판례가 인도로 봐요. 이건요, 인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대항력을 가지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잖아요. 인도가 된 걸로 본 거죠. 두 번째, 애국인. 이거 기억하세요. 이론 시간에 잘 못 보는데 혹시 우리나라는 애국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럼 애국인들은 주민등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민등록을 사용하는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일본 애들 둘만 알고 있는데 없어요, 주민등록이. 그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의료보험 카드 있죠? 그걸로 많이 사용하지 우리처럼 별도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인가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잔재일 수도 있긴 하죠. 그게. 그러니까 애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포라고 하셔야 되나? 그 중국 교포들 오셔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베트남 많이 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야 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전환되면 더 좋죠. 그래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가야 돼.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다문화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자, 애국이나 애국 국적의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이나 제외 공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입니다. 애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했어요. 요게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가서 우리가 외국인 그 관리하는 데 가서 뭐라고요? 내가 여기 주소 살다가 요리 옮겼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주소 이전이 되는 걸로 본다는 거지. 이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이걸 전입신고로 본다. 이걸 전입신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많아요. 대림이라든지 예전에 대림 같은데, 신길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외국 동포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주소를 이전했다는 신고가 되면 그게 전입신고로 된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임차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인 또 나오죠. 다른 곳을 옮겼다.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상실된다. 가족은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 남겨놔야지. 자, 여기 요거 중요해요. 4번. 자, 신고 있죠. 주민도 신고. 요거 도달이에요? 아니면 그 수리예요?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기출 문제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수리입니다. 수리가 돼야 돼요. 나중에 가면 도달과 수리가 헷갈리다. 반복하다 보면 도달, 수리 도달? 이게 그러다가 헷가닥 해버린다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 5번. 주택임대차법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유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된다. X. 요거 X거든요. 예를 들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1억이면 1억이 모두 입금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1억 중에 5천 넣고 나중에 5천이 들어가고 나중에 2천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액이 지급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상관없다고요. 이건 불문이라고 쓰면 돼요. 불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5번 문제 5번이었고, 자, 6번. 자, 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설 중 틀린 것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보인가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항상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항상 이상하게 동생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게 이렇게 잘 나오죠. 동생관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건 뭐예요? 외워버려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알게 돼야 돼요. 자동으로. 요건 임대차가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가 종료 후에 해야 되죠. 자, 보증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어요. 그렇죠? 어디다 해야 어디다가 임대인 주소지 아니 임차 목적 소재지.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 비용으로? 임대인 비용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건 단독인 건 아시죠?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어. 문전박대. 안 해준대.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없다? 네,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 고등법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방법원 올라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동시행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이건 배당 신청 안 해요.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건 있죠. 그분이 나간 다음에 자, 이걸 왜 이게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해놓고 주소를 빼버렸을 거 아니야. 이사를 갔잖아요. 등기는 됐으니까.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잖아요. 등기돼 있으니까. 근데 그 집이 비었어, 안 비었어? 내가 주인이면 난 새로운 사람 갖다 집어넣는다니까. 월세 한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야 30만 원, 30만 원. 싸게 하면 올까 안 올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더라도 올 수 있지. 그죠? 매달 월세로 내면 되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소액보증금이야.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 요 소액 임차인. 요 임차인은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래서 요게 다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해는 되죠? 이제 외워야지. 이게 다음날 눈에 깨니까 구름처럼 사라지더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자, 임차권 등기를 받아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 요게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이 소액이죠. 소액이라도 얘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주민 여기 나왔다. 직권말소 보이죠? 직권말소인데 여기 이의신청 들어왔죠? 이의신청 여기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뭐야? 소급되죠? 대항력을 뭐라고요? 유지한다. 옳은 거지. 자,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축된 주택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여기에 주택이 갑거예요. 건물도 갑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을이 여기 임차를 했다고. 임차를. 근데 여기 주택이 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을은 여기다도 뭔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달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았어. 그럼 나대지에 저당을 잡은 거지. 없지, 지금. 근데 갑이 건물을 올렸어. 그리고 여기다 을이 임차인 들어온 거야. 임차인이. 그러면 이 건물을 임차인은 나대지에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가 경매 넘어가겠지. 그럼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도 이 임차인은, 요 건물 임차인은 여기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를 받으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여긴 됐잖아. 이건 안 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아버리면 나대지일 때 저당권을 잡은 사람은 예측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지금 여기 토지에 저당을 잡고 건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토지에만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갈 때 이 저당권자는 예측을 못 한다고. 그 위에 건물 올린 다음에 누가 임차인 들어오고 임차인 내가 대지를 경매 붙이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예측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대지에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건물 임차인, 후에 발생된 임차인은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치게 손해를 보거든. 지금 이 상황이 달라요, 지금. 여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을 잡았다고.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자는 이 건물에 경락대금 뺄까 안 뺄까? 소액을. 다 공제해요. 여러분들 내 집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은행 가서 저당 잡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건물에 방이 몇 개냐고 물어봐. 그럼 3개입니다. 그러면 개당 1,500만 원씩 빼. 그래서 4,500을 공제하고 그 매매가가 1억이면 4,50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담보력을 책정한다고. 왜냐하면 소액이 들어오면 나보다 먼저 받아가거든. 소액은. 저당권자보다. 근데 지금 여기는 건물이 없었잖아. 아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이 소액을 공제했겠냐고. 공제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봐봐요. 대지에 요거 표현 방법을 조심해라. 표현 방법을. 대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 요거 나대지지. 건물이 건축됐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나대지라는 거야. 나대지에 저당을 잡은 후에 건물이 올라간 거지.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요거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요. 근데 만약에 대지가 아니고 대지와 건물 같이 있었다면 받을 수는 있고요. 자,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된 때에다, 그렇죠? 이건 도달이 아니죠? 예, 이건 틀렸고. 4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그럼 지번이 정확하면 되죠. 그렇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버릴 게 없어요. 문장 다 나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자, 그래서 6번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고. 자, 이제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 7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거라고 돼 있거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자, 무허가 미등기 주거용 건물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거하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가족이에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자,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저당권 설정 일자가 임차 주택의 인도와 같은 날짜가 돼서 보여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저것도 잘 나와요. 저 지문도. 내가 맨날 잘 나온다고 하니까 저 양반은 맨 다 중요하대. 아니 다도 다 중요해.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저당권이 들어가. 이게 저당권 등기가 언제 됐냐면 5월 1일 날 등기가 됐어. 근데 여기 임차인이 들어가. 그러면 인주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인주가 언제 됐냐면 5월 1일 날 됐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등기가 되면 언제 효력이 있어? 언제부터? 예,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이 아니야. 근데 얘는 언제부터야? 다음 날 0시지. 그럼 5월 2일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경매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돼? 말소기준 권리가 돼. 얘는 5월 1일이고 얘는 5월 2일이니까. 그럼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잖아요. 그럼 낙찰적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소멸되는 거지. 같은 날 이루어져 버리면. 같은 날 이루어지면. 근데 얘가 5월 1일 날 됐고 얘가 5월 2일 날 됐으면 얘가 우선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 맞아. 똑똑해. 자, 임차인이 5월 1일 날 됐고 얘는 저당권이 5월 2일 날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 5월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 그럼 얘는 언제부터 생겨? 누가 그렇게 잘 알아? 중개사법 그렇게 배웠어? 자, 5월 2일 이건 오전 등기소가 9시에 열거든. 그러면 시간차 공격이 되잖아. 9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선인 거야. 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요거만 나와. 요거만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 알리면 금방 안다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중에 주임법 같은 경우는 경매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권리 분석할 때. 이게.
자, 그래서 7번 정답이 되는 것. 아니 뭐죠? 3번이요. 그래서 저당권 일자하고 중독 일자가 같이 됐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요?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다음 날이고, 이건 다음 날부터 나오니까. 요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고, 이건 그날부터 있으니까. 그날인데. 이렇게. 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가 됐어요. 전차인이 주민등록 인도받고 간접점이자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져 못 가죠?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 누구 앞으로? 전차인 앞으로 인 플러스 뭐요? 주민등록도 전차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직접점이자. 그래야 간접점유자인 임차인도 함께 대항력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4번이 정답이 됐네요. 4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접점유자의 인주가 아니고 직접점유자 인주 앞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건 좋아, 이런 문제는. 자,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집 비워줘, 안 비워줘? 집을 비워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비워도 된다고. 안 비우고 바로 뭐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잘 나오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지문 뭐 거의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에요. 하나만 더 풀으실까요? 자, 8번인가? 이게? 8번. 왜 번호가 없어졌지? 자, 누가 먹었는지. 틀린 거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렇게. 지금 이게 10번까지가, 10번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자, 우선 변제가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했네. 왜 안 했을까? 그죠? 그럼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당 요구하지 않고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 임차인은 그가 누구야? 그가 후순위 채권자에게 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선 변제 있죠? 여기 예를 들면 우선 변제라든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최우선이 있죠, 최우선. 최우선 있잖아요. 얘들은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이거 배당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받아요. 다만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 자,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돼, 안 돼? 대지만 매수한 사람은 승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아까 대지 경락대금.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빨대를 꽂을 수 있다, 없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나대지하고 달라요, 지금. 나대지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와 함께, 여기 있네? 여기 개 있었네. 함께 경락됐잖아요. 그럼 대지 환가대금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항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건 승계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승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네. 종료됐죠? 종료됐죠? 근데 지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해요? 법원. 어디 법원?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고 그 임대인 주소지로 밖에 나온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차임 증액. 증액입니다. 청구가 아니고 증액 감액이 아니고 증액 제한. 증액 제한이 언제죠? 20분의 1하고 1년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증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증감이 아니라 뭔만 제한이 있는 거야? 증액만 되는 거야. 그 증감액 그러면 안 된다고. 글자가 감짝 하나 살짝 들어가면 그거 정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건 임대차 종료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 증액이 된 경우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라든지 또 하나가 있어요. 종료 시. 예, 종료 시에 증액할 때. 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증액이 몇 분의 몇이에요, 여러분들? 20분의 2잖아.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1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여기가 2년이지.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잖아, 한 번. 2년이지. 그죠?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얼마? 20분의 1만 올라가요. 5%만. 5%만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서도. 그죠? 근데 기간이 내에서도 당사자 뭐로요? 예, 합의로 증액할 때. 합의로, 야, 나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맞아, 그게.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합의해가지고 증액할 때는 20분의 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 이제 기한이 끝났죠? 2년 다 끝났잖아. 여기서 증액할 때, 요거 종료시. 종료 후에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이라는 거 여기 적용이 안 된다고. 제 말 알아듣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는 증액할 때는 20분의 1의 적용을 받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합의로 증액하거나 임대차가 이제 종료할 때, 종료된 이후에는 상관없다고요. 마음대로 올려도. 만약 못 올리면 어떻게 해? 나가야지, 어떻게 해? 이게. 단 여기 1 플러스 1이 생긴 거예요, 지금. 2년 플러스 2년이 한 번 더 생겼잖아요. 요 기간은 20분의 1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합의로 증액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증액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적용된다. 5번이 정답. 9번 번호 있네. 자, 9번. 두 개 다 풀어버릴까, 예? 자, 상인법 비교할 때 틀린 거, 요거 조심하세요. 요것도 한번 나올만 하거든.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뒤로 좀 지금 잠잠하거든요. 자, 요거 보증금 증액, 적용돼야 양법이 있다, 없다? 양법에 주임, 상임. 뭐, 없기는 뭐 개풀이 없어요. 주임법은 20분의 1이고, 상임법은 100분의 5잖아요. 둘 다 공유 5% 있잖아요, 없어. 있어? 그게 아니다. 죄송해요. 증액을 말했다, 내가. 알아지우면 돼. 자. 맞아. 이게 양법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건데, 이 보증 금액이 뭐냐면, 주임법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상임법은 얼마지? 9억. 서울에. 한산보증금, 그걸 말해요. 난 증액을 말한 줄 알았어. 미안해요. 보증금 증액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보증금 증액은 둘 다 있고 그 보증금의 하한선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50억짜리 임차인을 살아도 똑같이 적용되고 근데 상임법은 서울특별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 법정갱신 모두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양법이 있어요. 요게 바뀌었어요, 지금. 예전에 없었거든요. 주임법은 없었잖아요. 상임법만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 1 플러스 2 있잖아요. 한 번에 2년 연장되는 거. 그거 생겨가지고 지금 있고. 열람 등록, 여기 상임법만 있다는 거. 이 열람 등록, 여기 뭐냐면, 요건 누구의 동의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상가에 보증금 얼마에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록사항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자, 임대인 승계제도 보이죠? 승계. 아까 그 사망할 때 임차인이 그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임법만 있고 상임법은 없는데 지금 주임법, 상임법의 유일한 차이가 얘가 차이점이에요.
답은 1번인데 차이점은 5번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다 있는데 요것만 차이점입니다. 요거 예전에 얘하고 요거 차이점, 요것도 차이가 있긴 한데 요 갱신 요구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갱신 요구권이 지금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10번. 자, 현 주임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예요. 1번의 주택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어요. 임차인 주택의 인도와 뭘 받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이 길이 언제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인, 주택 양수인, 매수자죠, 매수자. 신소유자.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대항요건, 임차권, 승계, 계약성,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자, 환가대금의 모든 담보 저당권자보다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뭐라고 했어요? 보증금을 여기 어디 갔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이게 3번이 옳은 거요? 틀린 거, 그죠?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모든 다른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틀린 건 뭐예요? 모든이라는 거, 모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 확정 일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액 임차인이 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금 채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선이 돼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보다는 최우선이 하나가 있고 최우선,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임금 이런 것들은 또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여기 별 표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한 지방법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누구로 대인 주소지 법원 그럼 돼야 안 돼요. 요거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주소지 법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기한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 정한 임대차는 몇 년? 2년. 근데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 임차인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없는 걸로 다루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야지 통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후에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고 요 11번부터는 상임법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좀 쉬었다 가게요. 갔다 오세요.